그 학생이 우리 과로 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될까? 절대 아니겠죠. 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한다, 이렇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는 내용들은 진짜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포인트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점 받기 딱 좋은 3가지 실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논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본 친구들은 이 논술 수시에서 1점, 0.5점, 막 0.2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내신이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이런 전형에서 우리가 1점 감점 받는 것도 사실 진짜 굉장히 큰 감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100점을 받는 그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전개 과정, 문장 쓰기 방식, 이런 것도 분명히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비를 받은 학생과 최초함을 받은 학생 간의 점수 차이가 얘들아 절대 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각 문장 하나하나를 늘 신경 쓰면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당연히 잘 쓴 문장으로 가득 채우고, 좋지 않은 문장들은 싹 다 빼내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굉장히 다행인 것은 이 논술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의 실력에 따라서 내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내가 아무리 논술을 잘 써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쓰는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약간 못 쓰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다 조금 못 쓴다, 나보다 조금씩 못 쓰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내가 합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논술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휘부터 시작해서 전개 과정, 각각의 문장, 주장, 근거 찾기, 이 모든 것들을요 정말 종합적으로 제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감점의 대상이 되는 이 뒤에 나올 3가지를 꼭 주의를 하시고, 내가 계속 연습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는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문장 쓰기 방식은 절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논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내가 진짜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찾는지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시문 내에 있는 그 글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편한 방식이지, 내가 어쨌든 분량은 무조건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분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내가 글을 읽다 보니까 대충 이게 중심 문장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나만의 어휘로, 그리고 또 다른 근거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나만 쓸 수 있는 논리적인 문장들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되죠. 그치만 학생들에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주장이네? 그럼 나 이거 그대로 답안에 적어도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쓰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제 논술 첨삭을 받는 친구들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첨삭 내용에 찍찍 줄로 다 그어져 있어. 왜 그어져 있을까? 이거 제시문에서 그대로 봤던 건데? 라는 생각을 채점자들은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교수님이야. 이 지문을 가져와서 제시문 간의 연결성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는 게 그게 바로 교수님이라고. 근데 이 교수님이 수십 번도 읽고 낸 이 글을 그대로 쓰는 학생의 답안이 궁금할까? 그 학생이 우리 과로 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될까? 절대 아니겠죠. 그치? 더불어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답안은 얘들아 조교가 채점하는 1차 채점에서 이미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 뭐 실제로 교수님은 이 제시문 그대로 쓴 글을 보지 못하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제시문에서 찾은 주장과 근거를 나만의 어휘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절대 제시문 내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쓴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점 당하기 딱 좋은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답안에 쓴 어휘나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지문을 막 읽다 보면은 이게 키워드겠구나, 이 제시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어휘가 이 친구겠구나 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어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아니,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이 어휘보다 더 좋은 어휘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매 문장이 넘어갈 때마다 계속 똑같은 A의 어휘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뭐야? 앵무새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그래 글 읽으면서 주장 잡았어, 키워드 잡았어. 근데 99% 어휘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논술은 주장과 근거를 잡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주장과 근거를 나만의 어휘로 바꿔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 대리 키워드 개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어 단어를 모르면 얘들아, 우리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문제를 풀 수 없어.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술에 많이 나오는 어휘들, 대립 키워드, 유의어, 뭐 개념어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내가 술술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주장과 근거를 잡아도 나의 이 이해된 부분을 이 채점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주는 제시문만 봐도 완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제시문도 세금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금, 정부의 지출, 사회적 지출, 국가재정의 혁명, 그리고 과세 방식 등등등 정말 다양한 어휘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내가 전달하는 글이 단조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풍부해 보일 수 있도록 글을 전달을 합니다. 얘들아, 제시문 자체, 우리에게 문제로 나오는 이 제시문 자체도 다양한 어휘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키워드 잡아서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이거는 감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는 되게 단조로운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글을 써줘야 돼?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읽는 사람이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점 받기 딱 좋은 세 번째 문장. 제시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의 생각들로 답안을 가득 채운다. 특히 이 부분은요, 내가 생윤과 사문, 그러니까 사탐을 좀 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을 첨삭을 하면서도 사실 진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대학교들이 논술 뭐 유형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주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어. 교육부가 시킨 대로 우리가 배웠던 그 고등교육 내에서의 기출문제를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주제와 그 방향성을 학생들이 명확하게 잡고 이것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시문,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얘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물론 여러분, 이것은 대학교 입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배웠던 뭐 생윤, 사문, 그리고 고등교과에 있었던 막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학교들이 문제를 내는 것은 맞아. 그렇게 해야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생윤과 사문을 하는 친구들은요, 이 글을 이해하고 내가 쓰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사문을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사문, 막 생윤 이런 것들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러면 생윤과 사문에 진짜 많이 나오는 대립적인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기능론, 갈등론이라든지 문화상대주의,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제시문이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아는 척 하면서 가점을 받으려고 내가 아는 거를 막
술술술술 써내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학교가 제시한 그 제시문 내에서 이 모든 주장과 근거를 그리고 예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 너가 얼마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어? 너가 얼마나 많은 사탐 개념들을 알고 있어?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또 아닌 이유가 뭘까 얘들아? 우리가 사탐 과목이 진짜 많은데 그럼 나 생윤이랑 3은 못했는데 그럼 불공정한 게 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나의 생각을 구구절절 쓰는 학생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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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그거 제일 큰 감점의 대상이야. 그래, 물론 여러분들이 쓴 그 뭐 대립 키워드라든지 생윤과 사문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맞으면 괜찮다? 그러면 그래 뭐 논리적으로 설명만 된다면 이런 개념들 어휘로 써도 되기는 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척하고 지금 문화 사대주의 나왔네? 그러면 나 자문화 중심주의도 같이 써야지? 이거는 왠지 자문화 중심주의도 설명하는 것 같아. 라고 혼자 이제 자아도취를 하면서 제시문에서 나오지 않은, 그리고 완전 틀려버린 답안을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이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본인은 안 그럴 것 같고 내가 찾는 거는 다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쓰는 개념들은 이 제시문이 원하는 개념인 것 같은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약간 진짜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진짜 주구장창 과제랑 레포트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쓰게 될 거야. 뭐 미디어 학과도 얘들아 다 철학 막 이런 것들을 배워. 사회 현상, 이론 다 배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내 생각을 써도 돼. 그거는 근데 얘들아 대학 과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생각을 조금 버리고, 당연히 그 개념들을 아는 거는 무조건 좋아. 왜냐면 제시문들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애가 아무리 어려운 말로 나와도 대충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치만 이것을 우리가 답안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시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키워드와 그리고 명확한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이 글을 전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시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점당하기 쉬운 이 3가지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어때요? 사실 되게 듣기에는 누가 저런 실수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so simple, 간단해 보이지, 그치? 근데 이게 얘들아,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사실 이 3개의 범주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분량을 다 못 채우지 않는 이상 이 3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되게 사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그 사소한 거 고치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 신경 써서 이렇게 쓰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점 당하지 않도록 이 3가지에 꼭 주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는 그럼 대체 어떻게 쓰는 각 문장이 진짜 만점짜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인지를 하나하나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정규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